안녕하세요. 동화와 같은 예쁜 이야기가 나에게 작은 행복으로 다가오는 레 네레이드 주얼리와 함께 지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헬레나 사장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 직접 소개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 글과 영상을 통해서 레 네레이드 브랜드를 만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구입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울 때 헬레나 사장님께 메일 주시면 더 자세히 제품도 알려주실 거고요. 어디든 배송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쁘게 기분 좋게 나를 만드는 시간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거리면서 순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던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리며 지금부터 라디오 유럽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조금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저희들의 순진했던 어린 시간들, 고단하고 바빴던 부모님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과 희망이 아직까지 살아서 전해오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나 생활에 어떤 풍자나 해악을 담아서 마음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낸 전통사회의 산물이 바로 민화라고 합니다. 이 민화는 꽃과 새를 중심으로 동물이나 바위, 물 등과 함께 그 어우러지게 표현하는 화조도, 꽃을 중심으로 그린 화회도, 또 산수를 옮겨놓은 산수화, 글자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자도, 책을 중심으로 한 문방사우 책거리, 장수의 상징물을 표현하는 장생도, 또 집안의 잡기나 악귀를 막아달라는 소망을 담은 벽사도. 와, 저는 간단한 줄 알았는데 민화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긴 저의 설명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 하고 감탄도 나오고 그래 맞아 이거야 하고 한 번에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림을 보면 왠지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우리들의 생활과 문화가 고스란히 이 그림들에게 묻어나 있고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는 소재들을 또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도 있고 굳이 비교해보자면 서양의 스테이크도 맛있지만 그래도 된장과 김치가 주는 편안함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화는 되게 찾아보니까 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뭐 궁중민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민중들이 그렸다고 하는 민화 그리고 뭐 종교민화 뭐 되게 다양하게 나뉘는데 대부분 그런 일반인들이 사람, 뭐 꽃, 동물,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그린 것들을 민중이 그린 민화를 민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보면 그런 원근감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부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림이 아니라 좀 엉뚱하게 보이고 사실 저렇게 그 까치 호랑이 같은 경우도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 있고 까치는 조롱하듯이 호랑이를 보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의 양반을 조롱했던 그런 민중의 마음도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왜 꽃도 보면 모란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좋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게 일반 민중들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그림?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린 거니까 소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죠. 색깔도 자유분방하고 뭔가 예전에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막 형식이 많았잖아. 글도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색깔도 네. 담채, 수목 담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기법이 없으니까. 예. 아주 창작적이었던 그런 기법. 혜진쌤의 스튜디오를 처음 방문하던 날, 저는 사실 한국의 작은 박물관에 온 듯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어요. 와, 그 책에서 보았던 편안한 그림들에게서 왠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선가 뵌 분 같은데 하는 그 친근감 같은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분명 유럽 속 독일인데 이곳에서 해학과 풍자가 살아있는 마당놀이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민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니 박물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서예 쓰다가 네. 그 서예가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뭔가 컬러풀한 게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림 못 그리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 붓으로 그 먹 대신 그때 이제 수채화 물감 네. 혼자 사서 이렇게 그려보다가 네. 말았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미나 선생님 오셨어요. 네, 독일에.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 특강을 하신다길래 네. 아침에 뭐 9시부터인가 저녁 네. 5시까지 그걸 일주일 다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그 이후에 종이를 좀 얻어서 네. 혼자서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혼자서요? 네, 혼자서. 대단하시네요. 근데 네. 선생님이 주신 종이랑 물감은 있으니까 네. 선생님이 들고 오신 붓이랑 물감을 제가 다 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네, 일주일 하고 가시니까. 예. 그걸로 하다가 예. 이제 예전에 사실 그림을 많이 그리고 어릴 때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네.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냥 수채화 그리듯이 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거 하니까 네. 한 작품, 두 작품 늘어나니까 이제 주변의 반응들이 오, 어떻게 이렇게 그렸냐. 이제 네. 그거에 이제 저를 좀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좀 많이 아팠고 네. 수술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때 그림에 막 집착하고 네. 네, 그런데 그 집착한 그림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네. 되게 아픔이 보인다, 뭐 즐겁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그맣게 나비랑 꽃을 그리다가 네. 점점점 그리고 방법도 이제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찾아가면서 계속 시도하다가 네. 실패하면 또 물어보고 네. 안 되면 말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 미나는 수정이랑 그리고 마르고 또 그림 그리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할 수 네. 있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즐거움이 나를 이끌어 삶의 가파른 언덕에서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왔고 다시 세상의 끈과 연결해준 선조들의 민화는 씩씩한 듯 보여도 여리고 무심한 것 같아도 속 깊은 혜진쌤에게 마치 강물이 큰 강으로 흘러가듯이 아픔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답니다. 그때 미나가 사실은 되게 컬러풀해요. 네네.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네네. 그때 제가 되게 어두운 색깔 옷만 입고 그때 미나에서 화려한 색깔 다 쓴 것 같아요. 그때 특히나 골드도 많이 썼어요. 그게 제 심리적으로 어두운 거를 밝게 하고 싶은 마음을 네. 그 그림에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들이 어떤 사람은 슬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색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컬러 힐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컬러 테라피 이런 거. 색깔을 보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미나라는 게 계기가 됐지만 사실은 컬러 네. 힐링을 제가 스스로 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색깔. 예. 그럼 힘들었던 시간에 미나 통해서 그리고 그죠. 정을 애정을 쏟았고 그 미나가 다시 또 본인한테 또 다른 어떤 그죠. 힘으로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늘어나고 네. 어떻게 조그마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서예 작품들하고 그때 이제 조금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막 질문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도 질문해서 그때 제가 너무 놀래서 아 혼자 끄적거리는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뻐해 주는 거를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재료를 더 많이 사면서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얀 종이 위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색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안에 쌓아두었던 응어리들을 함께 떠나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쉽게 나를 인정하는 일이
때로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작아진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싫고 솔직히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을 안고 혼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픈 나를 꺼내서 다시 웃음으로 돌려놓는 힘이 이러한 색감 속에 들어있답니다. 기법은 있긴 한데 실제 채색을 할 때는 기본 저는 전통적으로 한 기법 자체를 배운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분들이 한 그림을 그냥 따라 그리다 네. 보니까 네. 그 다음에는 색깔은 이제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야 제가 힐링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수업 오시는 분들도 원하는 색깔을 물어봐요. 저거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좋아하는 색깔을 시작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좋아해야지 그 다음이 나오니까. 네. 일단은 내 마음이 끌려야 그 그림에도 또 마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미나라고 해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신윤복 미인도는 뭐 하얀색 저고리에 뭐 파란색 그 치마를 입다. 그걸 똑같이 그려도 되지만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 네네. 예. 재밌네요. 네. 얘기 들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힘에 겨운 시간들, 때로는 힘들어서 금방이라도 퍽 주저앉을 것 같은 긴장의 시간들이 나를 덮쳐올 때 이러한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내 자신의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부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감정의 파도가 다 떠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솔함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의 문화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쉽고 성취감과 자기만족도는 높아서 저희는 모두 이 민화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붓과 한지, 그리고 화려하고 다양한 물감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의 마음이고 또 그러한 것들은 씩씩하고 밝게 우리들의 시간까지 물들여주고 있답니다.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 민화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지만 나타내고자 했던 그들의 생활과 손쉽게 그리는 방법,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멀리 떨어진 외로움의 색이 지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밝은 색깔을 퍼지게 하는 혜진쌤의 모습은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힘든 마음 좀 네. 같이 나누고 예. 그리고 엄마들 여기 오시면 사실 그림만 또 그리면 심심하거든. 그러면 네. 또 같이 한국 음식도 해 먹고 네. 그리고 좀 마음도 힐링되고 네. 입도 힐링되고 그러면 좀 어딘가 하는 군데서는 좀 마음을 좀 풀면 네. 다시 또 독일 생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거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사실은 언어 장벽이라는 게 늘 있는 맞아요. 거고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뭐 1, 2년 살다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뭐 5년, 10년, 네. 20년 되면 맞아요. 그게 어딘가 말 못할 네. 큰 스트레스로 남아서 나중에 스트레스라고 인지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뭐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먹고 그러면 좀 그래도 남은 좀 시간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저희가 더 힐링 받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에너지도 엄청나요. 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맞아요. 에너지는 절대 한 곳으로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실수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이러한 말 한마디가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야.
다들 마음에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말 못할 고민도 있잖아. 그럼에도 우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힘낼 수 있는 거라고. 서로 작은 어깨 내어주며 기대고 오늘따라 더 예쁘네요 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하루 지내보세요. 그림 따라 삼천리.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경이로움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 가슴 안에 있는 느낌표를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느낌표를 깨워서 내 주위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혜진쌤의 이야기로 라디오 유럽의 9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이 쌓이는 우리가 되어가기 위해 라디오 유럽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